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마다 색다른 코너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과 함께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다는 말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야 될 게 7676번님, 2566번님 그리고 5505번님 제가 진행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은 스포츠에 입각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인 해석을 더하는 것은 여든 야든 정치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조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현 정부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묻던 소리를 하든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 정치적인 입장을 스포츠 정신에 더할 때는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니까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누구를 반대하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듣지는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한나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하나입니다. 예, 장하나. 예, 제가 지금 눈이 이 렌즈를 안 끼고 나와서 예.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남을 기억 못하는 모양이네요. 장하나 첼리스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 예. 지금 아이가 있으시죠? 네, 4살 됐죠? 4살. 영어 교육 시키세요? 아무 교육도 아직은 못 시키고 있네요. 안 시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은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3월부터 가는데요. 예. 이제 좀 찾기, 뭐라 그러죠? 늦게 보내게 된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교육이죠. 뭐 한글이든 영어든 산수든 좀 네. 안 가리키는 기관을 찾다 보니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그거를 찾아야 될 정도입니까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 근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애들한테 ABCD 외워서 예. 써 받았어 뭐 예. 누구는 다 했어 못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는 사실 않고요. 예. 알려지다시피 영어 동요를 부른다거나 이거를 영어를 가면 사실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예. 저희 부가 유난스러웠던 거지요. 네, 예. 그렇군요. 뭐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시니까 그것도. 네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나 관은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2번 질문이 사실 이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기도 한 큰 그렇죠, 질문인데요. 그렇죠. 예.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제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나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요. 77년생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와 다른 교육을 줘야겠다는 신념은 좀 강한데 사실 좋은 교육이 뭔지는 모르죠. 저희가 겪었던 게 뭐 체벌이 있고 당연히 저희 때도 입시 위주였고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좋은 답을 못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평생 뭐 서민, 예. 그러니까 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예. 이제 뭐 20대 초반까지도. 근데 사실 돈 문제로 꿈을 접은 것도 여러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 그 개인적 경험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예.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걸로 꿈을 접게 하는 나라가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반면에 경제적인 여력이 좀 있는 가정에서도 대한민국이 너무 경쟁 사회잖아요. 좋은 그렇죠. 대학 가고 좋은 취업을 하고 그래야 네가 먹고 사니까 딴 거는 좀 꾸꾸지 마라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경우에 과연 그게 아이의 행복인지 하고 내가 많이 잘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아이한테도 꼭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좀 유념하고 정말 아이에게 주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으로 주고 너도 돈을 잘 벌어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네. 못 벌고 살아도 좋은데 예.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예. 아이의 진로는 아이의 자율에 좀 많이 맡겨주는 거 하고 그런 자기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게 교육인데 너무 이상적이지만 네. 그런 과정을 비슷하게나마 주려고 하죠. 이 네. 각박한 사회에서.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이미 사회가 방향을 잡고 가는 형국이 장하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방향보다는 제가 어제 어떤 음식점에서 우연하게 들은 이야기를 학부형들이 나누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거의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네.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떤 변화된 세상에서 살 것이라는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따라서 우리 애들은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전문 용어들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면은 안 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인 필요악이지 이걸 갖다가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걸 제가 다 들었거든요. 영어가 정말 더 점점 더 필요한 세상에 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 국경이 없어지고 많은 일들을 사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영어가 예. 되게 유용한 채널이긴 한데요. 예. 뭐 반면에 또 아시겠지만 요새 구글 번역기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영어를 한 명 한 명 다 정말 마스터하지 않아도 많은 기술의 도움으로 사실 그런 것들이 커버될 세상인 것도 예. 팩트긴 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 영어 조기교육 논란의 본질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예. 사실상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들은 영어가. 그렇죠. 그래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배우는데 뭐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모국어 좀 잘 체계가 잡힌 후에 외국어를 하는 게 더 낫다는 뭐 연구 결과라던가 네. 아니면 그 저희 주위에도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정말 몰입 그 영어를 막 어린아이들한테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놀듯이 배우는 것들은 예. 그 사실 그게 나중에 아이가 영어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못 느낀다는 또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 잘하는 것과 이 문제하고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안, 뭐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든 거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접했을 때는 저는 이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네. 교육이라든가 특히 뭐 입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 없는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의 대표가 아니라 장하나 개인은 그런 사람이니까 네. 저게 조기교육이고 금지하는 게 맞지라고 쉽게 결론을 내렸다가 네. 사실은 많은 엄마들과 토론을 하면서 예.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그 이 문제의 제일 그 본질 그러니까 애는 취업에도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영어를 보고요. 또 뭐 취업이야 뭐 민간 기업의 그 어떤 뭐 자율권이 요건. 있으니까. 예. 근데 입시라는 거는 사실 국가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능이라든가. 근데 거기에서 그럼 영어 과목을 뺀다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그 영어 이 조기교육이나 사교육이 더 빨라진 건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네. 자사고나 외고 같이 우리가 특권 학교라고 부르는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고등학교를 그런 특권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게 되면서 영어 사교육 시작하는 그 시점이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예. 그런 것들은 근본은 안 건드리고 예. 맨 그 사실 그 지역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거부터 막는다고 하니까 예. 어느 부모가 그거를 수긍할 것이며 예. 또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여론에 나온 게 아이들이 그 뭐 영어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라든가 사교육에서 배우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네. 아이들이 기관에서 비교적 가장 저렴한 비용에 그것도 교육보다는 놀이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는 걸 먼저 지금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정책 자체가 너무 후졌다 이런 평가 그리고 불공정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저는 너무 타당한 지적들이라 봅니다. 말씀한 대로 이제 자사고라든지 외국어, 특목고 같은 것을 좀 폐지를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를 지나서 가야 되는 초등학교도 자기 아파트를 지나면 이게 방해가 된다 해서 블락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으니 그리고 그게 더 좋다는 걸 편하다는 걸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면 참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까요?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네. 저희가 벌써 그게 2010년이니까 7, 8년이 됐죠.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이 되게 그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졌고요. 네. 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당시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 핀란드 교육은 뭐 경쟁 교육이나 시험을 안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도 목표는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 그 핀란드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듣고 막 놀라워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회자가 예. 많이 됐었는데요. 예.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런 길에 가고 싶은 거죠. 모든 부모들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은 전혀 안 되는데 전혀 안 되죠. 어린이집 유치원에 영어 노래 부르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 정부나 이런 정책 위반자에 대한 불신, 뭐 혐오, 환멸을 느끼게 해서 최근에 이 해프닝이 벌어졌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뭐 정부가 있건데 뭐 네. 김상국 교육부총리가 뭐 이런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면서도 OECD에서 아이들 수학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핀란드랑 한국이 1, 2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핀란드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불행하고 또 핀란드 아이들은 편차가 적죠. 그 능력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그 편차가 작고 우리는 정말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평균치가 그 1, 2위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철학, 교육 철학,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하니 그런 취지에서 뭐 영어, 조기 교육을 좀 안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니다. 이런 설명도 없고 제가 보기엔 좀 철학 자체가 없었지 않나 하는 이번 그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런 말씀을 후졌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참 대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그럼 좋은 대학 나와야 되면 좋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입시를 잘 봐야 된다. 그러려면 영어와 수학은 불가피하다. 그럼 언제부터 교육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몇 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미분 적분을 할 줄 알아야지만 되는 세상이 된다. 답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게 너무 또 한국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부모님들께서 한 번 더 이렇게 환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은 저나 다른 부모님들이랑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영어 조기 교육이나 영어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될 수 있고 그건 방법의 차이지 다들 아이가 행복하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또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영어 조기 교육 시켜 마라 논란에서 시작되어서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세상이 무언지도 한번 같이 좀 고민해보는 장으로 이어지길 좀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다 입시 경쟁 교육이나 그렇네요. 취업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의 삶을 미리 겪었던 사람들인데 그 경쟁에서 그럼 도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나는 행복했는가? 또는 그래서 좋은 직장 간 사람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돈의 궁색함은 없이 살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죠. 너무 많이 일해야 되고 사실 일 외에 그 뭐라 그럴까 좀 재미있는 시간 여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대기업에서 직원하는 게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의 꿈이나 적성에 맞았냐는 거예요. 좀 뭐 공부머리 있고 공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는 뭐 축하할 일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꿈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그러면 시는 누가 쓰고 동굴 탐사는 누가 할 것이며 정말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그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어차피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좀 더 재밌고 행복하게 그러면서 공동체, 그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사는 삶을 추구할 때 너무 한국 사람들은 각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불행을 대물림하기보다는 아이들은 그걸 면하도록 그러니까 부모들의 엄마 아빠들의 지혜를 모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좀 권해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얘기하자고. 1300번님, 1309번님이 발빠른 사교육 업체는 유아들을 위해서 벌써 비싼 영어 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영어 교육을 차별화시키는 문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돈 없는 서민들도 어떻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학벌과 지연이 판치는 세상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들으셨죠? 아마 대표적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상 아니면 현재 사회상이 그렇다고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막 판친다는 표현부터가 정말 싫지만 그래도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런 어떤 정책 번복하고 이런 거에 입장을 낸 만큼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라 하는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생들 당사자가 내지 않으면 또 사회가 안 바뀝니다. 그럼 뭐 학벌이나 지원 아까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 정책 위반자라든가 정치권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 태반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런 우리 전체의 문제를 얼만큼 고민하고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력이 되게 부족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공감도 한다 하고 아까 전에 만약에 그래서 조기 교육이
사실상 안 되게 됐을 때 격차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했잖아요. 네. 저는 정부가 지금 판단을 유예하고 뭐 내년 초로 미룬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예. 정말 지금 이 문제 제기하신 분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는 답을 정말 뭐라 그러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그 답을 줘야 해요. 예. 그거를 못 주면 저는 다시 유예되거나 아니면 이 제도, 그러니까 선행학습 금지법을 개정해서 사실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예. 또 영어는 실수가 많은 과목에 속하잖아요. 국영수니까. 네. 그런데도 6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저도 벙어리예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선생님들이 저 때는 영어를 못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예. 그렇죠. 뭐 화이트, 왓 이렇게 예. 그 발음을 하는 선생님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온 교육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실수에만 잘 가르쳐도 영어 잘할 수 있는 건데 심지어 핀란드 학생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잘합니다. 네. 근데 교육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 뭐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이걸 무조건 오래 한다, 길게 한다가 사실 영어 잘하는데 답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시간은 적지 않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이제 교육부에서 내년 초에 의견을 이렇게 다시 그 입장을 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마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그렇고 이걸 공교육에서 좀 저렴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하나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80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영어 배운 체계는 문법 교육이었지 구어 대화 영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 교양으로 배운 영어도 전 페이지를 달달달 외워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형태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게 이게 압박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가 돼버렸다는 거. 즐기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배우는 공부가 돼버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게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돈 많은 친구들이 해외 연수도 더 많이 가고 더 비싼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친근하게 여기게 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문제, 이 사교육 시장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또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 영어 교육 이 문제를 사교육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제재?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교육으로 돌려야 됩니까? 어떻게 돌릴까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제어가 먼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바라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더 넘어가는 그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름은 유치원부터 있는데 영어 학원이거든요. 예. 영어로만 다 가르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사실은 우선돼야 됐죠. 근데 이거는 사교육 시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이나 사실은 프랜차이즈 더 기업 이런 대화의 갈등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들은 안 건드리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거기는 영어 모의교육 하는 곳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치만 내렸다는 게 지금의 이런 공분을 낳았다. 그리고 아까 교육부총리 얘기 나왔지만 교육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려면 사실은 사교육 시장과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과의 갈등과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런 어떤 결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만 피해보고 또 거기에서 가난한 돈이 없는 부모들은 더 이중삼중의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정말 이번 일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좀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죠. 제가 청취자 여러분 10년 전에 벌써 이 문제를 2005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 집을 얻으러 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에서 저보고 자녀가 있느냐 자녀가 있으면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 고등학교 특별 대책을 세워놓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유아원에 학생을 보내겠냐. 이 질문을 12년 전에 했다는 거를 누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미리미리 문제점을 짚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참 우리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전 의원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